미래의 결혼을 미리 점쳐보는 결혼 심리 테스트. 결혼은 행복한 연애의 슬픈 무덤? 아니면 또 다른 사랑의 시작? 장차 미래의 신부가 될 너는 과연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속마음을 한번 정확히 알아보자.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어. 스타트! 그와 싸움을 하고 난 다음 날 길을 걷던 중 멋있는 남성이 내게 다가와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그와 싸움을 하고 난 다음 날 나한테 배우자가 있다는 얘긴가? 그가 가자는 대로 따라 나선다.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눈다. 그의 연락처만 받고 그날은 그걸로 끝낸다. 무시하고 지나가야지. 이 테스트는 너의 바람기 정도를 알아보는 테스트야. 역시 애인이 있는데도 따분함을 느끼는 것은 곧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는 증거야. 연애 시작 후 따분함을 느끼게 되는 기간이 빠른 사람일수록 쉽게 파트너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 너는 기본적으로 연애와 결혼 동일시형이고 연애와 결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타입이야. 연애를 해도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남자와 만날 가능성이 커. 하지만 너는 결혼에 너무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사귀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야. 결혼 전 어느 정도는 많은 남성과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어야 남자에 대한 정확한 암흑을 가질 수 있어. 네. 다음. 네가 이 끈을 잡아당긴다면 무엇이 끌려올 것 같니? 돈이나 평소 네가 갖고 싶었던 물건, 멋있는 남성, 쓰레기, 아무것도 끌려올 것 같지 않다. 대부분 끈을 잡아당기면 아무것도 끌려오지 않지 않나? 이 테스트는 결혼에 대한 너의 기대도를 알아보는 테스트야. 왠지 안 좋을 것 같다, 결과가. 네가 생각하는 끈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결혼을 상징해. 따라서 딸려오는 물건을 보면 결혼에 대한 너의 기대도를 짐작할 수 있어. 너는 현실 중시형이고 결혼에 대한 꿈이나 이상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타입이야. 결혼도 인생의 한 과정일 뿐 결혼에 대한 핑크빛 꿈을 키우거나 환상을 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비웃을지도 몰라.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의 학벌이나 외모, 기타의 조건보다는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남자라면 일단 오케이야. 때문에 결혼에 실패할 확률은 극히 적으나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 평범한 게 좋은 거지. 세 번째, 그와 데이트 중 네가 구입한 복권이 100만 원에 당첨? 너는 어떻게 할 것 같니? 기뻐서 그에게 한턱을 낸다. 반은 저축을 하고 나머지 용돈으로 사양한다. 모두 그에게 준다.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 혼자 써버린다. 이미 알고 있네. 모른 척 할 순 없고 같이 있으니까 혜택을 낼 것 같네. 이 테스트는 네가 장차 어떤 타입의 결혼 생활을 하는가를 알아보는 테스트야. 그와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구입한 복권이 당첨되고 그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결혼 후 너의 생활 패턴을 짐작할 수 있어. 경제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타입이고 너는 남편을 성실하게 보살피기도 하지만 네 자신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야. 오, 합리적인 사고력이 뛰어난 타입으로 결혼을 해도 가정과 자신의 발전을 지혜롭게 양립시켜갈 수 있어. 가정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면도 없지만 이기심 때문에 가정생활을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을 거야. 말하자면 너는 지극히 이성적이며 경제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구만. 아주 좋은 말이네. 장래 결혼을 해서 집을 갖게 된다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니? 네 번째. 해변이 보이는 집, 넓은 정원이 있는 집, 도치에 있는 단독주택, 맨션.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 뭘 키우고 싶으니까. 이 테스트는 내가 상추 같은 거를 키워 먹으면 좋겠네. 거기서 바베큐 파티. 와우, 꿈의 집이네.
이 테스트는 네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결혼 상태를 알아보는 테스트야. 집은 곧 결혼을 상징하므로 어떤 집을 택하는가에 따라 네가 원하는 이상형의 남성을 알 수 있어. 가문이 좋은 남성. 너는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가문을 가장 중요시하는 타입이야. 넓은 정원은 곧 그의 사회적인 지위나 품위를 상징해. 하지만 가문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헛된 명료에 가득 찬 사람을 고를 가능성도 높아. 특히 너는 가문보다는 인품이 훌륭한 상대를 골라야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어. 일리 있는 말이군. 다섯째, 밤늦게 귀가하던 어느 날 너는 골목 앞에 웬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 그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다. 누군가를 마중 나와 있다. 너를 따라다니는 스토커일 수도 있다. 밤늦게 남자가 서 있다면 취했을 경우가 많지. 이 테스트는 네가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를 알아보는 테스트야. 혹시 너는 결혼을 어떤 도피처로 생각하거나 네 자신을 위해 이용할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테스트를 풀어보면 잠재된 너의 마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 자신의 발전을 위해 결혼을 이용할 수도, 너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결혼을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너는 자립심이 매우 강하고 출세 타입이기 때문에 상대가 마음에 없더라도 내게 플러스가 된다면 그와 정략적으로 결혼할 가능성도 있어. 그러나 이런 결혼은 상대가 이용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경우엔 깨어질 위험성이 높아. 안정된 결혼을 위해 너야말로 결혼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자신의 발전을 위해 결혼을 하는 건 일리가 있는 말인데 남을 이용하려고 결혼하면은 너무 불행하지 않을까?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서로 윈윈하면 모르겠지만 나만 득을 받는 경우라면 좀. 여섯 번째, 만약 네가 어떤 남성과 선을 본다면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할 것 같니? A. 학력에 관한 질문. B. 나이에 관한 질문. C. 직업에 관한 질문. D. 신장에 관한 질문. 직업이지 않을까? 무슨 일 하시는지? 이 테스트는 너네가 중매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남자의 조건을 알아보는 테스트야. 즉 내가 선택하는 답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데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해. 직업 중시해. 취형. 너는 직업을 기준으로 결혼 상대장을 고르는 타입이야. 판사나 검사 등 화려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일단 결혼 후보에서 탈락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너도 이에 버금가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현실적으로 결혼이 가능해. 그렇죠. 게다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직업에 치중하다 보면 상대의 인격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겠어. 자기 일만 성실히 아는 사람이면 되지. 일곱 번째, 너는 평소 어떤 타입의 남자친구와 사귀고 싶니? 점잖고 예의 바른 A의 바른 타입. B. 센스가 높은 멋쟁이 타입. C. 활동적인 타입. D. 성격적으로 부드러운 타입. 점잖고 예의 바른 타입이 좋을 것 같아요. 이 테스트는 네가 원하는 결혼 상대자의 직업을 알아보는 테스트야. 객관적으로 내가 사귀고 싶어하는 남자친구의 타입을 분석하면 장래 남편이 될 사람의 직업을 정확히 추측할 수 있어. 스케일이 큰 실업가네? 너는 큰 손으로 사업을 하는 실업가 타입의 남성을 결혼 후보자로 생각하고 있어. 그를 위해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줄 생각도 갖고 있지만 아니야, 전혀. 난 뒷바라지 해줄 생각 없어. 마음 한편으로는 너의 허영심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많아. 때문에 웬만한 셀러리맨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결혼해서 안정과 허영 중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
안정이지. 8번째, 위험하지만 네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랑이 있다면 야반도주의 사랑, 외국인과의 사랑, 아내가 있는 젊은 선생님과의 사랑, D 연하의 남성과 뜨거운 연애. 뭐 이래 다. 야반도주? 아 근데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랑인가? 야반도주면? 차라리 외국인과의 사랑을 하겠어. 이 테스트는 네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이유를 알아보는 테스트야.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는 식의 결혼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너의 기본 사고관을 알아보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너는 어떤 일이든 실증을 잘 내고 한 가지 일에 오래 몰두할 수 없는 성격이야. 결혼도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볍게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나 현실은 피해에 달아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 내 생활에서 변화를 찾는 최선의 방법은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야. 일리가 있는 말이네. 아이고 언제 끝나지? 너는 지금 TV에서 마라톤 중계를 보고 있어. 참가자가 근데 누구를 가장 많이 응원하고 싶니? 맨 앞에 선다주자, 선두그룹에서 달리는 사람들, 가야근대 집단에서 달리는 사람들, 꼴찌를 응원하고 싶네. 이 베스트는 결혼 후 남편에 대한 너의 헌신도를 알아보는 테스트야.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 중 네가 어떤 사람을 응원하고 있는가에 따라 남편에 대한 헌신도를 짐작할 수 있어. 천사표 헌신형, 너는 결혼을 하면 오로지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될 가능이 많아. 싫은데 남편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물론 남편의 잠재된 능력까지 개발시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을 아끼지 않을 거야.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나 이런 생활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허망한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어.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발전하는 패턴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아. 10.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3만 원을 한참 후 돌려받게 된다면 너는 그 돈을 어떻게 하겠니? A. 친구와 함께 오락비에 쓴다. B. 평소 네가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산다. C. 모두 저금한다. D. 복권을 구입한다. 뭐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없는 돈인 셈 치고 빌려준 돈 같은데 그러면은 뭐 한마디로 꽁돈이 생겼다는 건데 그러면 그냥 친구와 같이 뭐 오락비에 쓰겠지 뭐. 이 테스트는 결혼 후 너의 금전 감각을 알아보는 테스트야. 오래전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것은 곧 뜻하지 않은 임시 수입을 의미해.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혼 후 너의 씀씀이를 알게 될 거야. 아까는 절약한다며 경제적인 사람이라며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돈을 쓰는 타입이야? 너는 어릴 때부터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이 자란 타입이야. 아, 이 테스트는 정말 엉망이구만.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누군가 반드시 그것을 채워줬을 거야. 결혼을 해서도 돈이 생긴다면 즉각 내게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돈을 낭비할 가능성이 커. 가령 너는 근사한 마이홈을 장만하기 위해 저축을 한다거나 적금을 붓는 타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 저축 잘 하고 있습니다. 11. 그림 속의 여성은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니? 엄마와 딸, 부인과 애인, 친구 사이, 상사와 부하. 뭔가 체급 차이를 보아하니 엄마와 딸 같은데? 얼굴도 닮고. 이 베스트는 너의 결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알아보는 테스트야. 그림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여성을 결정짓는 일이란 무의식적으로 너에게 장애가 되는 사람을 의미해. 그는 곧 너의 결혼을 방해하는 장애자라고도 볼 수 있어. 그냥 방해자라고 하면 되지 뭘 장애자까지야. 너의 가족이 걸림돌. 결혼을 할 때 가장 심하게 방해를 하는 사람은 의외로 너의 부모나 친척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
원래는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이 부모나 친척인데 그 반대가 되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클 거야. 하지만 너는 부모가 반대를 한다고 결혼을 포기할 사람이 절대 아니야. 그와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주지 말고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 종합진단. 네가 원하는 결혼은 구체적으로 이런 패턴. 타입 B, 해외 웨딩 타입. 네가 결혼해서 추구하는 것은 오직 두 사람의 행복이야. 국제결혼이라는 얘긴가? 결혼식도 해외 웨딩을 꿈꾸고 있거나 이민을 가서 한국보다 아름다운 곳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 때문에 만약 결혼을 주위에서 반대한다면 그와 함께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너의 결혼은 부모나 주위 친지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져야 행복할 수 있어. 주위의 반대가 아무리 심해도 행보로 일을 벌이지 말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이겨내도록 해. 그렇구나. 믿거나 말거나. 쇼!